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을 못 자고 눈, 코, 입이 타들어가듯이 마르고 체력은 체력대로 바닥에 나와서 손가락 하나 까닥하기가 힘들다. 이분이 2달 사이에 5kg가 빠져서 오셨어요. 식은땀 나고 춥고 머리 아프고 잠 안 오고 가슴 두근거린다. 이명, 혀통증, 혀에 백태가 끼고 눈 떨림, 안구건조증이 너무 심해서 안약을 넣어도 소용이 없고, 이 50대 중반 여성, 이분은 사춘기 때부터 기립성 저혈압이 있었고 어지럽고 기운이 늘 없는 상태. 병은 아니라고 해서 어떤 치료도 안 받고 그냥 '나는 뭐 체질이 약한 체질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살아왔는데, 최근 들어서 가슴이 콩당되고 심장이 답답하고 심지어는 왼팔과 왼쪽 팔 날개 쪽으로 아파서 큰 병원에서 부정맥 검사까지 하고 괜찮다는 진단을 받고, 근데 항상 상열감이 심해서 머리는 뜨겁고 어질어질하고, 또 반대로 무릎 아래쪽으로는 차갑고 순환이 안 돼. 그래서 한의원으로 진료받으러 오신 분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 케이스 자율신경 실조증입니다. 근데 이분 얘기가 "나는 내가 자율신경 실조증인 걸 여태 몰랐다." 이 자기랑 비슷한 증상을 가진 다른 환자 소개로 오신 거예요. 치료받고 좋아지시니까 "이렇게 좋아질 수 있었던 것을 내가 진작에 좀 알았더라면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 하시면서 좀 울먹이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셨습니다. 이 자율신경이 고장이 나게 되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여러 가지 증상으로, 심장은 벌렁거리고 가슴 아프고 심장이 조인다, 숨쉬기가 답답하다, 두통, 어지럼증, 뭐 등이 시린다, 화끈거린다, 소화가 안 돼서 내시경 검사해도 내시경에선 이상이 없는데 나는 항상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하다. 왜? 이 자율신경 이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심장 검사, 폐 검사, 머리 MRI, 아픈 부위 그 자체를 검사해도 원인이 없다고 나옵니다. 기립성 조절 장애로 호소하세요. 앉았다 일어나서 어질어질, 시야가 흐려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미식거리고 숨쉬기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내가 아픈 곳이 많고 그 증상 하나하나가 셀 수도 없다. 그럴수록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집중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증상이 심하다 그럼 적극적으로 치료 받으셔야 돼요. 한의학 치료가 잘하는 분야가 바로 이런 분야입니다. 청심 안신, 심장의 열을 내리고 안신,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주는 그런 한약 처방도 받으시고, 더불어 집에서도 셀프로 할 수 있는 방법 병행하시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등지압 꾸준히 하고 계세요? 등지압은 또 뭐야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자율신경에는 등이 중요하다. 등이 막히면 안 된다. 이 등에는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스위치가 있다. 등이 굽어 있는 분들, 등이 굳어 있고 등 통증을 호소를 하십니다. 이분들 어깨 만져보잖아요. 그러면 어깨가 정말 돌덩이처럼 딱딱합니다. 아픈 등, 굽은 등을 펴주는 게 중요합니다. 등이 구부정하잖아요. 그럼 척수신경이 눌려요. 자율신경이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관제탑이 바로 등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등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혈을 배수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배수혈이 안 막히게 잘 관리하고 이걸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하냐고, 이거는 등 지압 패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압봉이 있어요. 등을 대고 이렇게 눕게 되면 척추 양쪽에 배수혈을 자극할 수 있도록 지압봉이 있습니다. 이 등 지압 패드를 침대나 소파에 놓고 누우시면 돼요. 이거를 평소에 생활화하시면 좋습니다. 한 일 주일만 실천을 해도 이렇게 등이 시원해지면서 '굳은 어깨가 풀리네. 속이 좀 편해지네. 신경이 안정되네.' 하신다면 잘 실천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은 이 자율신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음식 4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추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대부분 스트레스하고 과로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데, 한의학에서 이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처방으로 유명한 처방이 감맥대조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선시대 스트레스가 심했던 조선의 왕이죠. 순조께서 즐겨 찾았던 처방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순조는 정조를 위해서 왕위에 오르긴 올랐지만 계모인 대비의 수렴 청정 그리고 장인의 섭정 때문에 한평생 기 한 번 제대로 못 펴보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뭐 각종 신경성 질환에 시달렸던 왕이잖아요. 이때 어이들이 이 감맥대조탕으로 왕의 마음의 화를 치료해라 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감맥대조탕에 들어가는 약재는 감초, 소맥, 그리고
대추 굉장히 심플한 처방이에요. 바로 이 대추가 신경 안정 효과가 있어서 긴장 해소에 도움을 받습니다. 내가 꿈을 많이 꾼다, 노이로제나 우울감이 심하고 예민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재이자 식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안 초조할 때 마음 보양단이죠. 화풀이, 화해단인이란 처방에도 들어가는 레시피가 바로 대추예요. 소화기가 약하고 몸이 찬 분들은 생대추보단 좀 말린 대추로 차로 끓여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말린 대추는 숙면을 돕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불면증에도 도움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대추하고 생강 궁합이 참 좋거든요. 대추차에 생강청을 좀 부어 갖고 드시게 되면 면역력도 올려지고 몸도 따뜻해지니까 대추를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좋은 기름입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하고 신경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구나 하실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이 오메가3 지방산은 교감신경의 과활성화를 억제하고 부교감신경의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요. 아, 이것은 스트레스에 의해서 악화된 자율신경계가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기름, 이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추천해줘. 들기름 많이 활용을 하십시오. 들깨, 들기름, 이건 대표적인 오메가3 폭탄입니다. 근데 그냥 들기름이 아니라 냉압착 들기름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논문을 참고해서 직접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어요. 우리나라 들기름, 그리고 하버드 의대에서 추천한 올리브유, 아마씨유, 호두오일 비교 분석한 표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보시면 와, 진짜 진짜네. 들기름이 1등이다 하실 겁니다. 팩트로 보여드릴게요. 좋은 기름이다. 그러면 오메가3 함량이 높고 오메가3 대 6의 비율이 높을수록 건강에 좋은 기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들기름 보실까요? 어마어마합니다. 다중 불포화 지방산은 여기 보시면 생들기름 80%, 그 중에서도 오메가3가 60%, 오메가3 대 6의 비율도 4.29, 모든 면에서 다른 기름에 비해서 1등입니다. 다만 좋은 들기름의 조건이 있어요. 냉압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들기름이 예민하잖아요. 열을 가하게 되면 벤조필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들기름을 선택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냉압착 이렇게 표기된 거, 가끔씩 이렇게 생들기름이라고 하면서 표시를 보면 냉압착 표시가 안 되고 저온압착, 전통압착, 저온 추출압착, 생압착 이런 표현 들기름 아닙니다. 딱 냉압착을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산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산가가 뭐냐? 기름의 산패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그게 산가입니다. 식약처에서는 들기름의 산가 기준이 5, 참기름의 산가 기준을 4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산가가 낮을수록 신선한 기름이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참고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산가가 0.8입니다. 근데 해밀레 냉압착 생들기름의 산가는 바로 0.33입니다. 그래서 냉압착 생들기름을 살 때 산가 표시가 있는 생들기름을 확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도 아까워서 요리하는데 많이 쓰진 못하고 숟가락으로 매일매일 먹습니다. 샐러드에 뿌려 드시고 음식 드실 때도 먹기 직전에 뿌려 드세요. 내 몸을 건강하고 맑게 하는데 이만큼 좋은 게 있을까 싶습니다. 이거 외에도 EPA, DHA가 풍부한 생선, 호두에도 많이 들어있으니까 많이 즐기세요. 이 좋은 지방산이 신경세포의 구조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자율신경의 전달 속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삼입니다. 대표적인 심장 보약이죠. 정심단. 정심단에 들어가는 핵심 본초이기도 합니다. 정심단이 뭐야? 말 그대로 심장을 보호하는 보심, 심장을 바르게 하는 정심, 그러니까 불안하고 과열된 심장을 편안하게 하는 청심, 안심하는 효과, 즉 불안, 초조, 가슴 두근거림, 불면, 공황장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씁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이 심장의 기운, 즉 심장은 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관이구나. 맞습니다. 심기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심기가 막히게 되면 심장이 나빠지는 건 물론이고 기 흐름이 나빠져서 가슴 아래로는 기가 잘 흐르지 못하고 머리 쪽으로 역상이 되겠죠. 기가 뭉치게 돼서 눈, 코, 입으로 열이 생기고 두통,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어깨하고 목이 돌덩이 같이 굳는 겁니다. 이럴 때 바로 정심단은 이 심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심장 보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이 바로
단삼입니다. 또 이 단삼은 고지혈증에 좋은 천연 약초 처방에 들어간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 고지혈증에 좋은 천연 본초 이총사면 바로 단삼하고 홍국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붉은색을 띠고 있는 영어로 레드 이스트 라이스라고 불리는 붉은 쌀이 홍국입니다. 혈행을 개선하고 어혈을 없애는 홍국이 현대의학에서는 고지혈증 치료제로 주목을 받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실 텐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약이죠. 고지혈증 치료제로 처방되는 스타틴 계열의 로바스타틴. 그 약 나도 먹고 있는데 하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로바스타틴은 홍국의 유효 성분 모나콜린 K를 고함량으로 정제한 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의학의 약초요법이 서양으로 확산이 되고 또 현대 약물 제조 기술을 통해서 더욱 엄밀히 계량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의학을 포함해서 세계 각 나라의 전통 약초학에서 쓰여오던 처방들이 현대 과학에 의해서 보다 편리하고 효과가 좋은 약으로 재탄생하는 것은 아주 흔한 신약 개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백 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이미 사용돼서 그 효과 그리고 낮은 부작용이 검증된 약초를 현대 과학이 보다 철저하고 효능이 높게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좋은 약들이 나오겠죠. 다시 단삼으로 돌아와서, 이 단삼은 인삼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면서 붉은색을 띠어서 붉을단의 삼삼자를 따서 단삼이라고 불립니다. 본초 강목에서는 그 효능이 산삼에 버금간다라고 해서 인삼, 고삼, 현삼, 사삼과 함께 이 단삼을 5대 약재로 기록돼 있어요. 이 단삼 사진 보실까요? 붉은색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나가면서 마치 심장에서 온몸으로 뻗어가는 혈관이 연상이 되시죠. 뿌리의 붉은색을 나타내는 색소인 탄신온 성분이 혈관 속에 있는 노폐물이 산화되는 걸 억제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한마디로 몸 전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단삼의 쓴맛은 허혈을 내려줘요. 그래서 머리를 맑게 합니다. 약한 쓴맛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항진됐을 때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자율신경 개선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단삼 드실 때는 말린 잔뿌리 4g, 그러니까 손으로 한 줌 정도를 1리터에 끓이거나 단삼 가루를 따뜻한 물에 타서 차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구토, 소화불량 유발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수면을 돕는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트립토판 하게 되면 세로토닌을 합성하는데 필수적인 원료잖아요. 트립토판이 충분해야지 건강한 수면, 깊은 숙면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 트립토판은 몸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 됩니다. 매일 바나나를 챙겨 먹는 것으로 트립토판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세로토닌 생성에 반드시 필요한 비타민 B6, 탄수화물까지 챙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율신경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 4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신경 안정에 효과적인 대추, 오메가3가 풍부한 좋은 기름, 특히 들기름 많이 드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단삼, 불안하고 과열된 심장을 편안하게 하는 청심, 안심하는 심장약이죠. 정심단의 핵심 본초가 바로 단삼이란 말씀 드렸고, 심기를 튼튼하게 하는 효능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나, 트립토판을 비롯해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재료들의 풍부한 바나나 많이 드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단삼 빼고 나머지 3가지는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식재료들이잖아요. 내 마음이 불안할 때, 내가 자꾸 좀 예민해진다 싶으면 냉장고로 달려가서 자율신경 건강을 돕는 음식을 찾아보세요. 조금씩 나아지려는 노력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건강은 이미 해밀레님들의 곁에 가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